안녕 친구들. 친구들 오늘 어떤 하루 보내고 있으세요? 오늘도 가을 날씨더라고요. 이제는 산이라서 나무가 있어서 나무 있는 데를 가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 아니고도 전체적으로도 좀 쌀쌀해졌을 것 같기는 해요. 움직이면 덥긴 한데 그래도 뭐 그늘이나 이렇게 느껴지는 그 바람 그런 느낌들은 좀 약간 차가워진 것 같다 이렇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얇은 그런 점퍼나 가디건 같은 거 챙기고 스카프 같은 거 챙겨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을은 되게 기분이 좋은 게 하늘이 진짜 파랗고 맑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되게 햇살이 내리칠 때 그럴 때 그런 뭉게뭉게 구름도 예쁘고 또 이렇게 산에 가보면 그런 느낌 아세요? 이렇게 나뭇잎 사이로 햇빛이 이렇게 햇살이 딱 내리쬐는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약간 빛번짐 현상처럼 이렇게 퍼지면서 저는 그런 광경들이 예쁘더라고요. 친구들은 어떨 때 어떤 풍경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느끼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되게 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도 딱 마주치는 산을 보면 그 산에 단풍이 들어있는데 그게 색깔이 다 다르게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예쁜 수채화처럼 그렇게 물들어 있는 풍경들도 너무 예쁘고 또 산에 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돌산 나름대로 매력이 있어서 그렇게 또 장관을 이루고 있는 그런 풍경들도 많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렇게 자연으로 눈을 돌리고 또 이렇게 저희 가까운 근처에도 보면 황토길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황토길 밟아서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시고 그러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제 지금 한참 또 그런 상황을 즐길 수 있을 때 즐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추워지면 발 시려울 거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손발이 차가워서 벌써부터 차가움을 많이 느끼는데요. 여러분들도 손발이 차갑거나 그러면 수면 양말 꼭 챙겨서 그렇게 주무시고 아니면 그 발도 찜질기 있잖아요. 그 뭐지 전선 꽂아서 하는 전기로 그런 발 보호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고 아니면 족욕 같은 것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발 안에 우리 몸의 기관이 다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발을 잘 보호하고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발 이게 중앙에 보면 용천이라고 있는데 거기를 꼭꼭 눌러주면 또 이렇게 지압이 돼서 좀 시원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두피 마사지를 해서 머리를 좀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방법도 있겠고 각자 여러분이 어떤 방법으로 또 여러분한테 쌓인 피로를 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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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이 다 다를 것 같은데요. 그렇게 안마의자를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한테 적합한 그런 건강한 그런 요법들을 적용시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몸이 좀 차가운 편이라 오히려 이렇게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그래서 몸의 체온들을 좀 높여주면 오히려 그런 모든 순환들이 좀 혈액순환부터 몸의 어떤 그런 흐름들이 원활하게 흘러간다 이런 느낌들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배 부분이 차갑거나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배 찜질하는 찜질기로 그렇게 좀 체온을 높여주면 또 이렇게 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그 안에 있는 내장 기관들이 좀 더 원활하게 그렇게 움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가워져 있으면 그만큼 좀 순환이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옷으로 우리의 체온을 보호하고 유지시켜주고 또 그렇게 더 차갑거나 몸이 아프거나 그런 상태에서는 또 우리가 그렇게 찜질을 해서 우리의 기관들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건강을 챙기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이제 곧 저녁 먹을 시간이 되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메뉴 좋아하세요? 그리고 어떤 메뉴 먹으려고 계획 세워놓으셨어요? 친구들이랑 먹어요?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들이랑 먹어요? 아니면 혼자 먹어요? 다 괜찮아요. 어쨌거나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음식을 먹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그런 존재 자체로 귀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귀한 여러분들을 늘 나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음식들이 나한테 오기까지 고마움들을 늘 잊지 않고 모든 음식에는 사랑이 담겨 있다. 사랑과 정성이 담겨 있다. 그렇게 그런 음식을 먹는다. 이런 마음으로 물 한 잔 마실 때도 사랑이 있다. 나는 사랑을 마신다. 음료수를 마실 때도 나는 사랑을 마신다. 그런 마음으로 먹고 그렇게 매 순간순간마다 모든 것들을 나한테 줄 때 그렇게 늘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면 내가 정말로 그 내면으로부터 사랑들이 가득 채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나 스스로 그렇게 자존감을 높게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것들은 나를 몰라서 그냥 하는 말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 기분에 따라서 또 아니면 자기 그런 내면 아이가 충족이 되지 못해서 그렇게 투사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왜냐하면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사랑스러운 말을 하고 그런 사람이 마음 안에 사랑이 가득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늘 비난하는 말을 하거나 상대방 욕을 하거나 또는 내가 했던 말을 또 이렇게 다른 그 의인화 시켜가지고 그렇게 교묘하게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은 다 자기 마음에 충족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한테 욕을 한다고 내 기분이 풀리겠어요? 이미 내 안에는 그런 독들이 있는데 그건 나 자신을 죽이는 길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각 반짝 만났던 어떤 스쳐가는 인연들 중에서 매일 다른 사람 욕하고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얼굴 빛깔이 까맸어요. 입술도 진짜 까만 빛이어서 그 예쁜 얼굴인데 얼굴 자체는 진짜 예쁜 얼굴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매일 그렇게 안 좋은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러니까 얼굴 빛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뭐 화장을 안 하고 있을 때는 진짜 그런 예쁜 모습들을 잃어버렸었어요. 그래서 진짜 안타까웠어요. 왜냐면 그냥 좀 더 밝은 생각을 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품으면 분명히 얼굴에 혈색이 있어서 예쁜 얼굴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매일 다른 사람 욕하고 다른 사람을 뭐 찌르고 싶다 뭐 그런 말들만 하고 있으니까 자기의 마음이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독으로 가득 차서.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간극을 두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렇게 많이 의지를 하고 그랬지만 보면 서로 에너지가 상승의 에너지로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매일 누구를 험담하는 사람들 틈에 있으면 나까지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늘 그래도 누군가의 장점을 보려고 하고 늘 누군가를 칭찬하고 늘 뭐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웃음도 많아서 생글생글 웃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냥 그런 에너지 자체만으로도 힘이 나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거의 많이 그러고 있었어요. 대부분이. 그러면 안 돼요. 진짜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래야 내 마음이 살아나서 정말로 내가 아름다운 얼굴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어떻게 세상에 그렇게 예쁜 사람들이 많은지 너무 신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각자 다른 예쁘고 멋진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는 거예요. 너는 참 예쁘구나.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네가 이렇게 예쁘게 태어난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복을 많이 지어서 예쁘게 태어난 것만큼 지금 이 세상에서도 정말로 네가 더 많은 복을 누렸으면 좋겠어.
그리고 네가 하는 일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 나는 네가 하는 일들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거야. 이렇게 그리고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나면 내 마음을 다해서 축하해 주는 거예요. 잘 됐다. 정말 잘 됐다. 기분이 너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슬픈 일이 있으면 진심으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친구가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나는 가까이 가서 그냥 내 어깨를 빌려주고 내 어깨에 기대서 울 수 있도록 실컷 울 수 있도록 그렇게 그냥 기다려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막 다그치듯이 물어보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 친구가 말을 할 수 있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말하는 순간에 온 마음을 다해서 온 귀를 열어서 있는 그대로를 경청해 주는 거예요. 어떤 판단이나 어떻게 비난하거나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 힘들었겠다. 이렇게 다 들어준 다음에 그래도 이 친구가 좀 더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건 어때? 라고 제안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또 친구가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은 이런 생각에서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해주면 정말로 합리적인 사람들은 알아들었고 정말 부정적인 사람들은 끝까지 부정적인 얘기로 끌어내려갔어요. 그렇게 하고 뭐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바로 잡아주면 오히려 그런 공격성을 띄워가지고 다른 사람 욕을 하듯이 하면서 막 비난하는 그렇게 말하고 있거나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냥 끊었어요. 자꾸 이상한 얘기한다 이러면서 옛날에는 다 참고 들어줬는데 그런 게 능사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딱 정확하게 말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야 상대방이 나한테도 함부로 하지 못하고 나랑 상대방의 거리를 어느 정도는 이렇게 격이 있어야 그 격을 넘지 않고 함부로 하지 않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 다 받아들여지고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함부로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엄마한테 함부로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을 무섭게 알고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사람을 무섭게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이렇게 온전한 마음을 주는 자체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또한 이렇게 많은 부정적인 것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미소를 잃지 않고 그 순수함을 가지고 있다는 건 그만큼 자존감이 높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또 그 빛깔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런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나 그런 거에 상관없이 정말로 아름다운 마음을 품은 사람은 표정이 예뻤어요. 늘 정말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웃음들을 가지고 있었고 눈빛이 반짝반짝 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괜찮은 사람은 누더기 옷을 입고 있어도 빛나는 법이잖아요. 그렇듯이 보면 이렇게 화장이나 다른 그런 의학적인 힘으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마음 수행을 하고 수행을 한 사람들은 그런 화장을 많이 하지 않아도 얼굴에 빛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닦아야 맑은 피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말로 내면으로부터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품었을 때를 생각해 봐요. 내가 정말로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러면 내 마음 안에서부터 따뜻한 기운이 이렇게 차오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상태가 쭉 평소에도 지속이 되면 그게 자신의 덕이 되고 자신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수양으로 얻어진 그런 얼굴의 빛들과 그런 부분들은 화장으로 빛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공으로 빛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늘 사랑스러운 마음을 품어서 우리가 내공으로 맑은 마음으로 인해서 맑은 얼굴 빛을 갖고 또 반짝반짝 살아있는 그런 눈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어떠세요?
진짜 그런 아름다운 표정, 아름다운 미소, 그런 밝은 웃음들보다 더 아름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맑은 눈빛. 눈빛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영민하고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은 눈빛이 반짝반짝 거렸어요. 그래서 눈에 되게 촉촉한 그런 생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맑음을 늘 유지하려고 하면 마음이 맑아야 돼요. 그래서 나 스스로 이 마음을 닦는 건 나 자신밖에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누가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맑은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을 정말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그랬을 때 그런 예쁜 얼굴들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잖아요.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른들까지 다 그렇게 존귀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은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 그러면 내가 함부로 좋아한다고 함부로 행동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정말로 나 자신도 예쁜 화초를 가꾸듯이 그렇게 가꾸고 다른 사람도 예쁜 화초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꺾이지 않도록 조심조심스럽게 다가가고 내가 지금 이때 다가가도 되는지 상대방의 기분이 괜찮은지 그런 것도 살피고 또 힘들어 보이거나 슬퍼 보이면 위로도 해주고 또 정말로 행복한 것 같으면 그런 때 행복한 때 가서 정말로 친구가 되어서 같이 그 행복을 나누면서 같이 느끼고 공감하고 이러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여러분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명품으로서 빛나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또 여러분들이 살아 숨쉬고 있는 모든 순간들에서 행복한 마음들 그리고 사랑스러운 마음들만 물가에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듯이 냇가에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듯이 늘 그렇게 맑은 마음만 솟아나고 흘렀으면 좋겠다. 졸졸졸졸 이렇게 흘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 보고 싶어서 왔고 또 책 읽어드릴게요. 항상 보고 싶고 그리워요. 그리고 늘 이야기하지만 사람을 몸이나 잠이라는 수단 그리고 성상품으로서 여기지 말고 사람 자체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몸에 국한된 게 아니라 존재 자체로서 소중한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머리카락마저도 소중한 거고 그냥 어떤 부분이라도 코끝에 난 점, 통통한 입술, 얇은 입술, 손 가느다랗고 긴 손, 아니면 작은 손, 단풍잎처럼 아가손처럼 귀여운 손 이런 모든 게 예쁜 거잖아요. 팔에 난 솜털 이렇게 그냥 각자 다른 신체를 가졌지만 그 신체 나름대로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통통해도 좋고 말라도 좋고 그냥 그 나름대로 그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또 그 사람이 가진 그 존재 자체로서 매력은 뭘까 이렇게 그 사람만의 매력을 발견하고 또 그 사람만이 가진 가치, 재능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 그렇게 그 부분들에 집중하고 이 사람의 장점은 무엇인가 이렇게 장점들을 바라봐 주면서 늘 칭찬하고 더 격려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건 어떠세요? 그리고 무례한 친구가 생겼어요. 아이들을 위한 동화이기도 하고 어른이면서 우리들을 위한 동화이기도 하고 진이는 어느 날 새로운 학교로 전학 가게 되었어요. 친구들과 얼른 친해지고 싶었던 진이는 자기만의 특별한 비법을 쓰기로 했지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친구들이 나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것들을 먼저 친구들에게 해주는 것이랍니다. 진이는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보이면 언제든 흔쾌히 나서서 도와줬어요. 친구들을 다정히 안아주기도 했고요. 친구들은 그런 진이를 좋아할 수밖에 없었지요. 진이는 사랑스럽고 친절하고 문제가 생길 때면 나서서 해결해주는
밝고 씩씩한 마음을 가진 친구니까요. 그뿐 아니라 진이는 친구들과 나누어 쓰는 것을 좋아하고 친구들을 공평히 대하려고 노력했어요. 가끔 친구들과 다툼이 생기더라도 대화로 부드럽게 해결하곤 했답니다. 하지만 진이가 좋은 친구라고 해서 모든 친구가 진이를 좋아하는 건 아니었어요. 틈만 나면 진이를 못살게 구는 친구가 한 명 있었지요. 진이는 처음에 그 아이와 잘 지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 아이는 끊임없이 진이를 괴롭히고 놀려댔어요. 그 아이의 거친 말과 행동 때문에 진이는 마음이 상하고 말았어요. 그 아이와 함께 있을 때면 진이의 마음이 자꾸 가라앉았어요. 진이는 이 아이가 진정한 친구가 아니란 걸 깨달았어요. 만약 진짜 나를 사랑하는 친구라면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할 리 없잖아요. 진이는 솔직해지기로 했어요.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선을 긋기로 했답니다. 만약 그 친구가 무례하게 굴지 않고 친절하고 상냥한 태도로 진이를 존중한다면 진이는 함께 즐겁게 놀 거예요. 하지만 만약 그 아이가 무례하게 군다면 이제 그만! 내가 만약 친절하려고 노력했다면 우리가 같이 놀 때 내 기분이 이상하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내가 이런 식으로 계속 무례하게 행동한다면 앞으로 나는 너와 함께 놀 수 없어. 나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진짜 친구들과 놀 거야. 친구는 원래 그래야 하는 거야. 내가 상냥하고 친절한 친구로 달라질 준비가 되면 알려줘. 그때 우리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다시 함께 놀 수 있을 거야. 진이는 이 깨달음을 마음속에 새기기로 했답니다. 진이는 이제 무례함을 참지 않을 거예요. 그건 절대로 괜찮은 게 아니거든요. 진이는 스스로를 지키기로 했어요. 더불어 자신을 아끼는 것처럼 다른 친구들을 아끼고 존중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속상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거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는 주변의 좋은 어른들에게 도움을 청한답니다. 친구 사이에는 선을 지켜야 해요. 그래야 우정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진정한 친구와 건강한 우정은 우리의 마음을 즐겁고 편안하게 그리고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어줄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반드시 이 동화가 필요한 것 같고 이런 자기를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른들도 배우질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 동화를 통해서 우리도 그런 선들을 긋고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무례하게 구는 사람한테는 이 선 넘지 말아라 라고 정확하게 경계를 지어주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지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함부로 하고 하는 건 너무나 무례한 거잖아요. 그런 무례한 자신의 행동을 바라봐야 되는 거잖아요. 스타가 되기 위하여. 별은 멀리 아주 멀리에 있다. 별은 혼자서 반짝인다. 언제나 외롭다. 사람도 마찬가지. 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외로워야 한다. 멀리 있는 것을 그리워할 줄 알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어야만 하겠지. 아니야. 자기한테 자기가 슬그머니 져줄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어야 할 거야. 그러고 나서도 스스로 충분히 반짝일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할 거야. 스타가 되고 싶은 딸아, 어두워지는 밤이 오면 하늘을 보거라. 거기 아빠가 너를 내려다보고 있을 것이다. 우리들의 푸른 지구. 너의 목소리 출렁 하늘 바다에 물결을 일으키고 너의 웃음 고웁게 지구 마음의 문의를 만들고 너의 기도 두 손 모아서 우주 심장에 붉은 등불을 밝힌다. 너를 위하여. 여자 너머의 여자 오로지 귀여운 아이, 꽃 너머의 꽃 오로지 어여쁜 사랑, 산 너머의 산 하나뿐인 조그만 믿음, 내일도 또 내일도 그러하기를. 별, 우리는 한 사람씩 우주 공간을 흐르는 별이다.
먼 하늘 길을 떠돌다 길을 잘못 들어 여기 이렇게 와 있는 별들이다. 아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서로 그리워하고 소망했기에 여기 이렇게 한자리에서 만나게 된 별들이다. 그러니 너와 나는 기적의 별들이 아닐 수 없다. 하늘길 가는 별들은 다만 반짝일 뿐 서러운 마음, 외로운 마음을 가지지 않는 별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순간순간 외로워하고 서러워할 줄 아는 별들이다. 안타까워할 줄도 아는 별들이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별들이겠는가. 부디 편안한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잠시 그렇게 머물다 가기를 바란다. 오직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 앞에 잠시 그렇게 계시다 가기 바란다. 굳이 재촉하지 않아도 이별의 시간은 빠르게 오고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야만 한다. 그래하여 너는 너의 하늘길을 떠나야 하고 나는 또 나의 하늘길을 열어야 한다. 우리가 앞으로 다시 만난다는 기약은 바랄 수도 없는 일이다. 어쩌면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만남일 수도 있겠다. 그리하여 우리는 앞으로도 오래 외롭고 서럽고 안타깝기만 할 것이다. 부디 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지극히 정답게 아름답게 만났던 일들을 잊지 말길 바란다. 오늘 우리의 만남을 기억한다면 앞으로도 많은 날 외롭고 서럽고 안타까운 순간에도 그 외로움과 서러움과 안타까움이 조금은 줄어들 것이다. 나도 하늘길 흐르다가 멀리 아주 멀리 반짝이는 별 하나 찾아낸다면 그것이 진정 너의 별인 줄 알겠다. 나의 생각과 그리움이 머물러 그 별이 더욱 밝은 빛으로 반짝일 때 너도 나를 알아보고 나를 향해 웃음 짓는 것이라 여기겠다. 앞으로도 우리 오래도록 반짝이면서 외로워하기도 하고 서러워하기도 하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헤어지고 난다면 어디서 또 다시 만난다 하겠는가. 잡았던 손 뿌리치고 나면 언제 또 그 손을 잡을 날 있다 하겠는가. 너무도 사랑스럽고 어여쁜 너, 오직 기적의 별인 너, 많이 반짝이는 너의 별을 데리고 이제는 너의 길을 가다오. 나도 나의 길을 갈 것이다. 그대여 오늘은 여기서 안녕히, 나에게도 안녕히. 2장 오늘도 내가 있어 마음속 꽃밭이다. 소망. 받고 싶은 마음보다 주고 싶은 마음이 좋은 마음이다. 주고 나서 이내 잊어버리고 무엇을 또 주어야 하나 찾는 마음이 좋은 마음이다. 꽃을 보고도 저것을 가져다 주었으면 하고 구름을 만나서도 저것을 데려다 주었으면 하는 그 마음 뒤에 웃고 있는 내가 있음을 나는 모르지 않는다. 언제까지고 거기 너 그렇게 웃고만 있어라. 예뻐 있거라. 통화. 자면서도 나는 그대에게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그대 생각만으로 살았다고 내일도 그대 생각 가득할 것이라고. 자면서도 나는 그대로부터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놓아버림 읽어드릴게요. 기법을 사용한 지 며칠 만에 위장관 끝부분의 상태가 저절로 신속하게 호전되어서 수술이 취소되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수년 내지 수십 년간 증세들이 강도가 약해지고 빈도도 낮아지기 시작했다. 특히 편두통은 갈수록 줄어들었다. 요통이 사라졌다. 몸이 더 가볍고 더 강하게 느껴졌다. 그런데 이때 예기치 못한 위기가 닥치며 감정 압박이 격심해졌다. 엄청난 출혈과 함께 개실염이 심각한 형태로 되돌아왔다. 내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든 없든 한다. 그리고 이번에는 병원에 가서 수혈을 받는 대신 완전하게 항복했다. 복부에서 계속되는 모든 감각을 받아들이고 저항하지 않았다. 감각에 이름이나 꼬리표를 붙이지 않았다. 생각하거나 말하는 대신 감각과 경련, 통증과 하나가 됨을 느꼈다.
아무리 격심해도 감각에 저항하지 않았다. 면돈 아래에 올라선 듯한 위기 상황 속에서 모든 감각과 감정을 인식해 항복했다. 꼬박 4시간 동안 항복했다. 4시간이 지나자 출혈이 멈추고 경련이 사라지더니 개시렴이 치유되었다. 나중에 몇 번 가볍게 재발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같은 식으로 다루면 결국에는 발작이 가라앉으면서 사라졌다. 이렇게 항복기제 자체가 검증한 검증을 통과했다. 다른 모든 방법으로 실패한 일에서 항복기제로 성공을 거둔 것이다. 항복기제로 계속 적용하니 다른 장애도 사라지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며 알무 경험이 생각을 대처했다. 알무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얻어진다. 알무는 우리가 알아보게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어느 날 아침에 잠에서 깨자 덩굴 온나무 알레르기가 나았다는 알미 있었다. 동시에 바로 그 이름, 덩굴 온나무라는 꼬리표가 그 자체로 하나의 프로그램이자 신념체계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어떤 경우를 만나도 덩굴 온나무에 면역성이 있다는 알미 있고 나서 밖에 나가 덩굴 온나무를 건드리고 만지작거리고 화분에 담아 그날 저녁에 있었던 인터뷰에 가지고 가기까지 했다. 인터뷰 주제는 자가치유에 미치는 의식의 힘이었다. 어느 날 또다시 아는 상태를 체험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아차하는 사이 강한 살충제 가스에 맞닥뜨렸을 때였다. 수년 동안 그런 유독가스에 심한 알레르기가 있었고 냄새를 맡으면 심한 편두통이 생겼다. 그러나 그 특별한 날에는 문득 요독가스에 면역성이 있다는 알미 생겼다. 최근에 소독한 집에 들어가 요독가스를 아주 깊이 들이마셨는데도 아무런 뒤탈이 없자 자유에 환호하는 기분이 순간 퍼져나갔다. 자유롭게 산다는 것, 마음의 힘을 경험한다는 것은 얼마나 멋진 일인가. 순간 사람은 마음에 품은 것에만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마음에 품은 것 때문에 세상에서 노예나 피해자가 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에 대한 오래된 신념에 대해서도 똑같은 일이 생겼다. 콜레스테롤에 대한 신념과 개념을 취소하자. 유제품을 다시 먹어도 콜레스테롤 수치에 어떤 부정적 영향이 없었다. 피검사를 해보면 건강에 해로운 콜레스테롤 수치는 갈수록 내려가고 있었다. 그러나 당 과민증과 기능성 저혈당증이 사라지는 데는 1년이 걸렸다. 한동안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전히 재발하곤 했다. 특히 커피와 함께 설탕이나 단 것을 먹은 뒤에 격렬한 신체 활동을 할 때 그러했다. 한편 수년간 심하게 제약받았던 식단이 마침내 정상을 되찾았다. 개시렴 때문에 금지된 씨앗류가 들어간 음식과 궤양과 대장염 때문에 먹지 못했던 온갖 음식은 온갖 뜨거운 초콜릿 시럽을 얹은 아이스크림, 썬데까지 먹을 수 있는 해방감이란 기능성 저혈당증이 없어지기까지는 몇 년이 걸렸지만 끝내는 수년간 금지되었던 온갖 단 것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중년기 증후군 또한 신념체계였다. 이 신념체계를 최소화하고 항복하니 손발이 찬 증상이 없어졌다. 피로와 가벼운 우울증, 화를 잘 내던 현상도 없어졌다. 체력이 더 좋아지면서 몸으로 하는 일에는 무한하다 할 만한 참을성이 생겼다. 위중하던 증상은 끝을 보았기 때문에 가벼운 병 몇 가지에 의식적으로 손을 대었다. 모소낭포는 그것에 대한 신념을 항복하자 6주 만에 사라졌다. 유스타 키오과는 비행기 안에서 늘 막히는 바람에 오른쪽 귀가 심하게 아프곤 했는데 바로잡는 데 2년이 걸렸다. 그 증상에 대한 모든 생각과 감정을 끊임없이 놓아버렸고 동시에 관이 오른쪽 관자놀이 뼈와 이루는 각도가 정상각도로 바뀐다고 시각화했다. 이 병에 유일하게 시각화를 사용했다. 2년 뒤에 병은 사라졌고 고도 변화에 따라 귀 속 압력이 조절되는데 더 이상 아무 어려움이 없었다. 한편 목의 통증이 점차 사라져서 춤을 출 수 있게 되었다.
춤을 추면서 목 통증에 대한 모든 저항을 항복하니 곧 몸이 자가치유 자세와 움직임을 취하기에 이르렀다. 마치 내면의 척추 지압사가 척추를 맞춰주는 것 같았다. 보이지 않는 치유자가 척추를 재조정해주는 듯한 기묘한 느낌이었다. 그러는 동안 손발의 혈액순환에도 변화가 와서 더 이상 손발이 차가운 일이 없어졌다. 손가락 끝의 진동 장애로 인한 괴저의 위험도 병세가 역전되었다. 손가락 끝의 부드러운 부분이 다시 부풀면서 핑크색을 되찾았다. 손가락 끝에 타는 듯한 통증도 사라지고 감각이 돌아왔다. 그 전에는 손가락에 감각이 없어서 책장 넘기는 일도 못할 정도였다. 정도가 심한 병들이 치유되면서 그보다 가벼운 증상들을 살펴볼 에너지와 여유도 생겼다. 비듬은 이발소에서 옮아오는 것이라는 오래된 신념이 있었다. 신념을 항복하자 비듬이 없어졌다. 무좀의 원인을 호텔 방바닥에서 찾았던 신념에 대해서도 비슷한 과정을 밟았다. 신념을 끊임없이 취소하자 무좀이 없어졌다. 어느 해의 추수감사절에 급성 통증 상황에 기법을 실험할 기회가 생겼다. 거대한 통나무가 왼쪽 발에 떨어져 발 앞쪽의 뼈를 모두 부러뜨렸다. 석고 붕대를 하는 대신 놓아버린 기법을 사용했다. 그랬더니 크리스마스에는 댄스 플로어로 복귀할 수 있었다. 또 발목을 심하게 삔 적도 있었는데 다치자마자 곧바로 통증 항복에 들어갔고 몇 분 만에 치유되었다. 눈의 치유. 어느 날 저녁에 항복기제에 관해 강의하면서 위에서 이야기한 치유 경험을 칠판에 열거하고 있었다. 청중 한 명이 이렇게 물었다. 박사님, 그 모든 병을 고치셨다면 왜 아직도 안경을 쓰시는 거죠? 시력이 안 좋은 것은 고칠 수 없으셨나요? 그러고 보니 안경을 쓰는 것을 병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몸의 해부학적 구조 결함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기적을 받고 보니 그것도 고치지 못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는 이중 초점 안경을 벗어서 외투 주머니에 넣었다. 사실 그때는 시력이 더 나빠져서 3중 초점 안경을 처방받아 주문한 참이었다. 그날 저녁에 강의를 마치고 떠날 때는 믿음과 신뢰가 충분하면서 시력이 스스로 회복되리라는 이전과 동일한 알미 있었다. 안경 없이 운전에 귀가하자 시야가 흐릿해졌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도로 경계석을 비추는 것을 보면서 천천히 달렸다. 필요한 것은 항상 보이되 원하지 않는 것은 보지 못하리라는 내적 알미 있었다. 이후로 6주 동안 매일 눈을 뜨며 사는 일상의 이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관찰하고 배웠다. 시각의 이면에는 단순한 호기심에서부터 경쟁심이나 성적 관심, 지적 자극에 이르는 무수히 다양한 감정이 있었다. 우리가 눈을 뜨는 용도 중에서는 세상에서 재구실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5% 정도뿐이었다. 그러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다. 봐야 하는 것만 보였다. 신문과 잡지를 읽거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영화를 보러 가는 것은 다 불가능했다. 눈 쓰는 일의 대부분이 회피 기제일 뿐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도로에서는 마치 만화 영화에서 나오는 고도 근시의 행운 미스터 마구가 운전하는 듯 했다. 불가사의한 현상이 거듭되었다. 무언가를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에 이르면 곧바로 보였다. 도로를 달리다가 제대로 봐야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벼랑 끝이 보이는 시기였다. 대단히 불안했고 끊임없이 공포를 항복했다. 6주가 지나자 마침내 공포가 바닥난 듯 했다. 대신 깊은 항복이 일어났다. 보도록 허용된 것만 보지 뭐. 감정이 원해서 이전까지 시각의 도움을 받아서 보았던 다른 목표들을 기꺼이 포기했다. 그러자 내면에서 깊은 정적의 평화의 느낌이 생겨났다. 우주를 운영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하나됨을 느꼈다. 그리고 그 순간 갑자기 시각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되돌아왔다. 전에는 볼 수 없었거나 읽을 수 없었던 것이 아주 또렷이 보였다. 도로 표지판 어두운 조명 끝을
조명 밑의 작은 글씨, 방 건너편에 멀찍이 있는 물건들이 아주 세세하게 보였다.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새로 시력 검사를 받았더니 감사관이 시력이 완벽하니 안경은 더 이상 필요 없겠다고 했다. 이전의 눈 검사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었던 이야기였다. 여기저기서 이 이야기를 한 이래로 상당히 많은 사람이 안경을 벗고 같은 경험을 했다. 매우 흥미롭게도 다들 6주가 걸렸다고 했다. 성공한 이들 중 한 사람은 다시 안경을 쓰기로 결정했다. 이유를 물었더니 안경 쓴 모습에서만 너무 익숙한 아내가 안경을 안 쓰니 매력 없어 보인다고 했단다. 그래서 아내를 기쁘게 해주려고 도 수 없는 안경을 쓴다고 했다. 단지 아내를 사랑해 아내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안경을 쓴 것이었으니 시력 손상 때문에 안경을 써야 하는 이유가 사뭇 달랐다. 시력 치유 경험을 한 사람들이 모두 발견하고 동의하는 한 가지가 있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들을 또 이렇게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죠. 여러분들이 어떤 하루를 보냈을지라도 괜찮은 하루였기를 바라고, 또 혹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었거나 또 업무가 잘 해결이 되지 않아서 힘든 과정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오늘 하루가 이렇게 마감이 됐으니까 또 좋은 생각으로 또 하루를 마무리하고 또 곧 저녁 먹을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는 친구들과 가족들 이렇게 맛있는 식사하고 또 혼자 먹더라도 행복한 마음으로 그렇게 저녁을 맛있게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그립고 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사람 그 존재 자체로 보고 그렇게 소중하게 그렇게 인식하면서 만나기로 해요. 그리고 사람이 만날 때는 정말로 가면을 쓰고 만나지 않고 마음과 마음으로 심장과 심장이 만나서 그렇게 진심을 가지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어떤 어두운 부분 때문에 상대방한테 투사할 게 아니라 늘 나의 좋은 생각과 상대방의 좋은 생각, 그렇게 같이 좋은 생각이 만나서 우리가 상생의 인연으로 가는 시너지 효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내가 하는 말이 너한테 유익하고 나한테 유익하고 이런 말들만 하는 거예요. 너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고 나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서로에게 도움도 되지 않는 그런 말들을 하면서 그렇게 구업을 짓고 살아요. 그리고 그 업들로 인해서 내가 내 마음과 그런 정신들이 어지러워지고 또 그런 업들이 다음 세상에 받게 될 그런 과보들일 텐데 왜 그렇게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서 살아요. 그래서 늘 밝은 생각으로 그리고 늘 많이 웃고 그리고 모든 곳곳에서 작은 부분들에서 행복한 요소들을 발견하고 이렇게 누군가에게 사랑스러운 말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따뜻한 말, 고마운 말, 용기를 주는 말, 위로의 말, 이런 말들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리고 100만 번 불뽀뽀 보내드릴게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그 사람의 어떤 사적인 생활도 존중해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내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단순한 감정들이 상대방을 불쾌하거나 기분 상하게 만들지는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다고 상대방한테 무례하게 표현하는 건 너무나 유치원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있는 표현법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할 때도 좀 더 품격 있는 그런 사랑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고 무례하지 않게 상대방한테 선을 넘지 않게 그 선을 지키는 가운데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의 인격을 보호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그런 마음 안에서 그런 테두리 안에서 만나는 거고 나 또한 그런 테두리 안에서
나를 보호하고 존중하고 상대방한테도 나를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무시하지 않는 방법들을 제시해 주면서 나의 거리를 정확하게 선을 긋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도 심리적인 간극들을 버려놔서 내가 상처받지 않을 정도의 거리들을 유지하고 늘, 그리고 정말로 그 사람이 나한테 진심을 다해서 다가온다, 그럴 때만 조금씩 조금씩 열어서 그런 사람들과 신뢰를 쌓으면서 함께 끝까지 가면 되겠죠. 그런데 나한테 정직하게 다가오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까지 좋은 관계로 가지고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뢰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잖아요. 그런데 신뢰가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함께 갈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가면을 쓰거나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같이 갈 수 없어요. 그냥 서툰 몸짓이라도 좋고 서툰 언어 표현이라도 좋아요. 하지만 그 사람 마음 안에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따뜻한 심장,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와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하고만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친구들과 같이 가는 건 어떠세요? 그리고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외부로 자꾸 눈을 돌려서 외부를 그렇게 평가하고 그러기보다는 나를 돌아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이 맑은가? 내 마음이 긍정적인가? 나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언어를 표현하고 있는가? 용기를 주는 말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관점을 다 나로 가져오세요. 그래서 나를 직시할 수 있어야 정말로 내 마음 수양이다, 그리고 그렇게 잘 닦아진 나의 마음들이 이렇게 나의 아름다운 얼굴이 될 것이다. 아름다운 내면을 가지고 있어야 아름다운 얼굴을 가질 수 있거든요. 아름다운 표정, 아름다운 미소는 아름다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름답지 않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얼굴을 가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들을 동시에 취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부정적인 것들을 이미 취해버렸다면 긍정적인 것들을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긍정적인 것들을 취했다면 이미 나는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선택하고 싶으세요? 이왕이면 긍정적인 걸 선택해요. 그리고 늘 좋은 생각, 그리고 늘 긍정적인 마인드, 그리고 그런 마음, 기분 좋은 상태, 그런 상태들을 늘 유지하는 거예요. 내가 쓰는 단어도 만약에 기쁨, 희망, 환희 이런 단어들을 쓴다면 계속해서 좋은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단어를 씀에 따라서 내 마음도 그 상태로 가겠죠. 하지만 우울하고 비관적인 단어들을 자꾸 사용해봐요. 그러면 내 머리도 자꾸 그 단어들을 따라서 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런 단어들을 사용한 내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 사용도 좀 더 희망적이고 아름답고 좋은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생각과 마음이 그런 상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단어들을 많이 쓰고 있고 여러분의 표현하는 그런 어휘력들은 어떤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은 어떤 표현들이 있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관점을 가지고 와서 나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남은 시간도 밥도 맛있게 먹고 행복한 시간들 보내세요. 모든 순간순간들 여러분들이 숨쉬는 시간마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는 항상 좋은 선현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또 어떤 면으로라든지 도움만 줄 수 있는 그런 인연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인연들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 모두 다 이루어져서 항상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잘 때 따뜻하게 포근한 그런 이불들 덮고 자세요. 그리고 자기 전에도 좋은 생각, 좋은 기분으로 잠드세요. 미리 꿀라이 안녕.